일반 물리학 특강 2강 1차원 운동의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변위와 이동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스칼라 물리량과 벡터 물리량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복습을 좀 하고 갑시다. 자, 벡터 물리량은요, 크기와 방향이 정의된 물리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물리량은 뭘 의미해? 스칼라 물리량은 바로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벡터 물리량은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스칼라는 크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벡터 물리량에 얘가 뭐가 있을까? 바로 속도, 속도, 그리고 지금 배울 변위, 그리고 뭐 힘, 이런 것들은 항상 크기와 방향을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스칼라량이라는 거는 그냥 크기만 있으면 돼. 대표적으로 속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속력, 그리고 부피도 스칼라량입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면 돼요. 부피 같은 경우는 단위를 보면 부피의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야. 홀수 차원이긴 하지만 방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스칼라라고 취급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변위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변위라는 건 벡터 물리량이고 정의는 다음과 같이 위치의 차이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점, 오리진 여기 하나 있어. 원점으로부터 이 끝부분을 제가 F포인트라고 할까요? F포인트까지 이렇게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검정색 라인은 뭐가 되냐면은, 검정색 라인은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는 실제로 출발한 위치부터 도착한 위치까지의 실질적인 자취의 모든 길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거리지, 이렇게 직선, 이 최종 위치에서부터 처음 위치까지 뺀 거리, 이 거리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위라고 부르는 거야. 변위. 위치가 변했지, 변한 위치야. 변한 위치를 변위라고 하는데, 이 변위 값은 직선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은 이동거리는 항상 변위보다 크거나 같아요. 변위를 밟으면서 갈 수도 있지. 변위를 밟으면서 가게 되면은 변위랑 이동거리가 같게 돼요. 하지만 이동거리는 어지간한 경우에는 변위보다 크게 되겠지. 그 얘기를 이 화면에 그럴듯한 슬라이드로 준비를 한 건데, 사실 이 그림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원점이 여기 있고, 출발 위치가 I점이야. 그리고 끝나는 위치가 이제 F, 이 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이 변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바로 변이라는 거는 이 길을 x1이라고 하고 이 거리를 x2라고 했을 때 변이라는 거는 바로 x2-x1이 되는 거지. 벡터 연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원점에 대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어, 우리는. 자, 오른쪽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할리데이에서 가져온 건데요, 아르마딜로가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거리, 시간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아르마딜로가 0초일 때 어디 있니? 0초일 때 위치를 읽어볼까? 0초일 때 5m 위치에 있네요. 마이너스 5m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3초일 때, 3초 후에는 비로소 원점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4초일 때는 2m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 아르마딜로의 변이는 어떻게 될까? 변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거지. 그러니까 7m야. 7m. 변이는 7m. 아르마딜로는 지금 7m 이동했죠. 4초 동안 7m 이동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변이라는 건 벡터량이고, 이동거리라는 건 스칼라 값이다. 이동거리는 실질적으로 물체가 이동하면서 남긴 자취의 합이고, 변이라는 건 끝점과 처음 위치의 직선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속도와 속력이에요. 속도는 우리가 벡터 물리량으로서 이런 식으로 위에 화살표를 그리지. 근데 속력은 우리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냥 V를 쓰거나 아니면은 벡터량의 절대값을 씌우게 됩니다. 또는 속도에 속력을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유닛 벡터 혹은
단위 벡터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된댔어요. 자, 속도라는 건요 단위 시간당 변위예요. 우리 아까 변위는 벡터량이랬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변위를 취해도 속도도 역시 벡터량이 되는 거고요. 속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막연한 스칼라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속도와 속력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속력이란 거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이 속력에다가 방향 벡터를 취해주면 얘가 비로소 속도가 되는 거야. 자, 속도는 벡터량입니다. 속도의 절대값을 취해주면서 방향성을 상실시켜주면 얘가 비로소 속력이 된다 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평균 속도라는 거는 전체 운동시간분의 최종 변위로 해주면 돼. 그러면은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평균 속력이면은 이동거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예제를 한번 봅시다. XT 그래프인데 여기서 아르마딜로의 평균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전체 운동시간분의 전체 변위. 자, 변위 어디서 어디지? 변위는 마지막 위치는 2m고 마지막 위치는 2m고 처음 위치는 마이너스 5m네? 잘못 썼다. 5m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이동시간은 4초부터 0초지? 0초. 이것도 잘못됐네. 그러면 얘는 4분의 7이 되는 거지? 이게 평균 속도야.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상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 속도 말고요. 순간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순간 속도라는 거는 이 단위 시간의 차이를 극한으로 작게 잡아주는 거야. 극한으로 보내줘서 매우 작게 잡아주는 걸 순간 속도라고 불러요. 순간 속도라는 거는 바로 한 지점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균 속도와 그 순간 속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뤄봤습니다. 얘가 평균이지? 얘가 평균이고요. 얘가 순간입니다. 순간 속도를 인스턴트 벨로시티라고도 불러. 그래서 이런 미분꼴의 표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수학적인 문장에 내드릴게요. 자,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는 몇인가요? 네, 얘를 0이라고 쓰시면은 틀린 겁니다.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얘는 0이 될 수 없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시를 그어가지고 선을 한 개 그어서 무한소라는 개념으로 부르게 됩니다. 무한소. 혹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은 dt 미소증분이라고 쓰게 돼요. 즉, 이 리미트 델타라는 연산자는 바로 미소증분 연산자와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물리량이 오게 되면은 미소증분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0이라고, 얘는 0이 아니야. 얘는 0에 한없이 가깝지만 0이 될 수 없는 친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평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물리학에서 평균은 이 꺽쇠를 사용해서 씁니다. 꺽쇠. 이게 평균이라는 뜻이고, 또는 이런 식으로 위에 선을 한 개 그어가지고 바라고 쓰면 평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벡터 물리량 같은 경우는 위에 화살표가 있잖아. 바를 쓰기 좀 난감해서 이런 식으로 꺽쇠를 써서 평균값을 표현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속도가 나왔어. 변위했고, 자, 이동거리 했고, 변위했다. 그치? 그리고 얘네들을 시간에 따라서 나눠주면은 얘가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까지 했다. 얘는 속도가 된다. 그럼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가 나올까? 바로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속력은 미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 속도가 미분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가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자, 다시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변위는 우리가 x라고 쓰지, 벡터량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변위가 되는 거고요. 가속도라는 건 얘가 속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가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그냥 이계도 함수로도 쓸 수 있겠다. 이계도 함수로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밑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역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로 나뉠 수 있다는 거 다시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가 몇 개 나와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델타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주로 변화량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변화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x다 라고 했으면은 얘는 x의 나중 물리량, 파이널 나중 물리량에서 이니셜 처음 물리량을 빼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 한번 쭉 같이 다루어 봤고요. 예제와 그래프 해석에 대한 몇 가지 방법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래요. 자,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운동이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바로 단위 시간당 변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겠지. 이게 바로 콘스탄트, 즉 상수다. 물리학에서는요, 이 상수한 말을 수학으로는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그냥 짧게 콘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봐봅시다. 자, 아래쪽이 첫 번째 XT 그래프를 봐보자고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니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에 대한 비율 있지? 이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간격을 어떻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잡으시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잡으시든 간에 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위치 변화,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는 똑같다는 거 염두를 이거 좀 잘못 그렸다.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의 이 비율은 깨지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도, 가속도, 오른쪽 끝에 그래프 봅시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당연히 컨스탄트로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자로 선형적으로 쭉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선형 그래프라고 하거든.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자고. 얘는 0차 함수지? 그치? 얘는 0차잖아, 모양이. 얘는 모양이 1차야.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위치 시간 그래프 2차가 나오겠지? 왜 그러냐면요, 이 가속도 그리고 속도 그리고 변위가 미분 관계에 있잖아. 또 미분의 역 연산은 적분이죠. 미분 적분 연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서로 미분과 적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지. 그래서 쭉 풀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얘를 한번 정리해 주면은 이렇게 되죠. 강사님, 이거 우리 많이 외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미분에서 나오는 거야. 아이작 뉴턴경이 미분을 완성을 했죠.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분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가속도와 이 속도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속도도 단위 시간당 변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번째 공식도 유도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강사님, 그러면은 이 공식들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여기 써있는 속도는 나중 속도는 초기 속도 더하기 AT 또는 나중 위치는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외우고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해요. 또 이거 점화식으로 넣어가지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해가지고 시간 날려주는 공식 있지? 이 세 가지는 외우고 있으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 7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나 소방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임용고시를 보거나 혹은 일반 물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는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우면 상당히 좋다.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도하는 것들 한번 화면 보시고 쭉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공식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문제에서 시간을 주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시간이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죠. 사과가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데 이 간격 있지? 이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씩 늘어날 건데 간격이 늘어날 텐데 깃털이랑 사과랑 진공 중에선 떨어지는 게 똑같아. 왜냐면 중력과 속도가 똑같이 9.8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어떻게 될까라고 분석을 해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가속도는 중력과 속도 G겠죠? 9.8. 그러면 1초 동안은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2초가 되면은 낙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4배가 돼야 됩니다. 이 VT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적이 뭐야? 아랫면적이 이동거리가 되지? 이 이동거리가 1대 3이 되지? 3초일 때는 어떻게 될까? 3초일 때는 3초일 때는 이동거리가 1대 3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1대 3대 5로 갑니다. 1초일 때 이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하면은 1초일 때 S만큼 이동했다면 2초일 때는 4S만큼 이동해야 되고요. 3초일 때는 9S만큼 이동해야 돼요. 왜? 2분의 1 AT 제곱, 즉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 분석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왕왕 나오죠. 2022년에도 꾸준히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유낙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보죠. 자유낙하라는 거는 그냥 뚝 떨군다는 얘기지. 처음 위치에서 뚝 떨군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 위치를 H라고 한다면 처음 위치 더하기 뚝 떨구니까 내다 던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0이 되는 거고 2분의 1 GT 제곱에서 중력과 속도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쓰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걸 쭉 풀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식도 나오게 되고 낙하 시간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 낙하 시간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낙하 시간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낙하 시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한번 쭉 연습장 꺼내놓고요.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공식에 대해서 초기 속도가 0이고 가속도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유도를 한 다음에 시간값을 꺼내면 되지. 이렇게 한번 유도를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투사체 운동이에요. 투사체 운동은 많이 나오는데 요즘 공무원 시험 얘기를 좀 하면은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은 위에서 하나를 떨고 그 아래에서 하나를 던져. 그래서 만나는 위치가 어디니?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왕왕 있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레퍼런스는 수능까지 거슬러 간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기회 되면 해설 강의 때 언급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유낙하네. 40m 위치에서 중력과 속도는 10m/s로 가정을 한 것 같고요. 10m/s 제곱으로 중력과 속도를 가정을 했고 초기 속도는 10m/s로 위로 던진 거네. 그럼 쭉 올라가다 쭉 내려오겠지. 그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시간과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께서 보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굳이 여기서 언급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강은 1차원 운동에 대한 내용에서 위치, 변위,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쭉 한번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3강 2차원 운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